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까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돼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수사를 주도해온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와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안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특검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김 씨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와 마치고 나왔을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 관리는 교정본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경호도 종료됩니다. 김건희 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영번호 부여와 함께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남부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독거실에 수감시킬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내주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 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 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백대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답안지를 미리 보여준 셈이라는 서면 조사 2차례와 이른바 출장 조사 1번. 김건희 여사가 4년 반 동안 받은 검찰 조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가 있는 걸로 평가받았던 이들은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소환하고 또 소환해서 20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자료를 들이밀며 자백하라 하고 구속시켜서 안내 보낼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기소돼 유죄를 받은 반면 대통령 부인은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거죠.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 씨. 청구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연락한 물증이 있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단 겁니다. 김 여사는 대면 조사에 앞서 2차례 서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2021년, 또 한 번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입니다. 검찰 질문을 2차례에 걸쳐 미리 파악한 겁니다. 대면 조사는 지난 7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되물으며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보면 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 씨처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 더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찰은 이들을 모두 2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 정직이 삶의 모토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던 사람은 2번째 조사에서 주포 말대로 거래했다, 죄송하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이 문자와 거래 내역 같은 물증을 제시하며 압박한 겁니다. 조사 시간은 한 명당 평균 20시간가량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MBC에 검찰이 구속시킨다고 해서 시인한 것이라며 수사 강도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못나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며 거긴 잘나지 않았냐, 권력도 있고 신랑이 대통령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들의 거래 금액은 각각 2억 원에서 3억 원대였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1년 넘게 멈춰 있던 이들의 1심 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마지막 출근을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나 자신을 향한 특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특검 수사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퇴임식을 열었는데 퇴임사를 읽는 장면은 뒤늦게 따로 배포했습니다. 역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제 사표를 낸 뒤 심 총장은 연일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정권의 방패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의 시간만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심 전 총장은 당장 3대 특검 가운데 2곳에서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특검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 전 총장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까지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조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주저했던 책임의 시간은 심 전 총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